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이번 주는 201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첫 번주에 인사드리는 이 부동산 가이드.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나중까지 괜찮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이번 해의 이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내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살펴봐요. 그래야지 이번 한 해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 문자로 궁금한 점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핫 키워드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핫 키워드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3위 키워드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내 집 마련부터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꼭 챙겨둬야 할 것이 바로 새해에 시행될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잠시 후 2016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함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의 위기론을 불러일으킬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를 꼽았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공급 과잉 우려보다 실수요자들의 투자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위기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전략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윤환 대표에게 이번 연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2016년 이제 신년입니다. 신년 네. 이제 첫 방송의 핫 이슈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 어떤 부동산 제도를 가 이제 변화가 될 거냐. 또 이슈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약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좋아지는 또 나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교통 개선에 대한 호재 이런 부분도 연관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1월부터 이렇게 챙겨보면 일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부분이 부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이제 그 거래를 조금 억제하고자, 네. 조금 거래를 좀 완화하고자 이렇게 네. 좀 됐던 부분이 2016년부터는 중과돼. 이건 뭐냐면 이제 6%에서 36% 세율보다는 10% 늘어난 16%에서 48%로 이렇게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시는 분들의 부담이 좀 크니까요. 네.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할 그럴 수 수밖에 없는 있겠네요. 상황이 될 것 네.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작년 7월 22일 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라는 부분이 됐는데 2월 달부터는 이제 수도권으로 되고요. 네. 그다음 5월부터는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그 대출 강화가 이제 좀 됩니다. 자, 네. 그런 부분하고요. 교통 호재가 있다면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강남에서 이 정자까지 와 있는데요. 정자에서 또 광교 구간이 연장 개통되는 부분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좀 호재로 이렇게 작용될 거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년 이제 10월 달에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자신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부분이 이제 3월 말까지 시행이 되고요. 자, 4월 13일 날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자, 지역별로 어떤 공약을 내걸면서 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각 지역별로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요. 또 교통 호재가 있다면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또 개통을 또 하게 올해 됩니다. 4월이네요. 용선 쪽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옛 보금자리 주택인 구리 갈매지구가 4,500세대가 첫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구리 갈매지구 또 그 오른쪽에 남양주 이제 다산 신도시 해가지고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쨌든간 둘 다가
굉장히 좋은 여건, 그리고 이제 갈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실질적인 이슈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또 교통 호재입니다. 또 KTX가 수서에서 평택간이 또 개통이 되죠. 6월이고요. 예, 6월 달에. 그리고 성남에서 여주간 복선 전철도 또 개통 예정이 있고, 그래서 판교 지역이라든지 그 여주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호재로 네. 작용될 것 같고요. 자, 지난 2014년도 8월 달에 이제 LTV DTI 규제 완화를 했는데요. 네. 1년을 더 연장해서 지금 올해 7월까지인데 또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더 연장될 수도 대출의 심사라는 부분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화된 상태로 또 한 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10월 달에 경춘선 숲길에서 이당도 완공이 또 되는 부분, 또 12월 달에는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연소득 2천만 원에도는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비과세라는 부분이 이제 유예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 시점이 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네. 또 연장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네. 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월별로 해서 부동산 제도가 변해지는 부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변하게 되는 부동산 제도와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맥락을 좀 짚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대출 규제 강화, 뭐 이런, 그리고 양도세 부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호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로는 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 좋다, 다 안 좋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논하기보다는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종목별로, 네. 아까 같이 뭐 토지다 그러면 토지 시장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 또 뭐 주택 시장 중에서 아파트다, 또 다른 뭐 주택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위기론을 좀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자, 일단은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동산 네. 전문가들 3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6년 부동산 시장의 위기론을 부른 대표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이 뭐냐라는 네. 부분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가 66.7%, 물론 이제 서로 이제 중복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경기 저성장해서 GDP 성장률인 경제 성장률마저도 사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를 또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이제 조성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공급 과잉 현상 2016년도에 이어지지 않을까. 또 뭐 글로벌 경기 악화. 전체적으로 경제 여건 또 금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역별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네. 하락이 된다면 어디가 가장 위험하겠느냐라고 해서 가장 많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 곳이 수도권이라든지 신도시가 가격 하락 위험 지역으로 이제 제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광역시도예요. 사실 네. 가장 큰 폭으로 2015년 또 2014년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광역시를 들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뭐 대구라든지 광주, 부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들은요, 아파트 가격이 많게는 2배까지도 뛰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 또 너무 과하게 자리 잡았다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 세종시라든지 네. 또 기업도시처럼 이렇게 육성되고 있는 어떤 도시 같은 경우가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였었는데 네. 그게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또 실거주 수요자들에 대한 서울, 강북, 내구
같은 경우도 좀 위험 요소로 잡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요. 네. 가장 좀 위험이 덜한 곳. 곳이 있다면 서울 강남 4구라든지 서울 중에서도 용산, 성동, 강서 이런 지역들이 가장 위험에서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별로 이제 각 네. 종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죠.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입니다.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3.9%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조금 전 봤던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의 단행, 국내 대출 규제 심화 등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어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래도 지역별로는 괜찮은 곳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네. 2016년에 그리고 2016년에 그 부동산의 그 리스크에 대한 네. 위험 요소를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놓고 봤다면 중요한 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자, 그래서 2016년 상반기 부동산 경기에 대한 가격 전망을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부동산은 국민들이 그렇죠. 사니까요. 심리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경기 전망, 그리고 매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세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자, 일단 전체적인 의견에서 보합이라는 게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 전망에서는 보합이 36.4%에서 완만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두 단계가 가장 크게 나타날 부분이 있죠. 네. 자, 이제 반대로 전세 정도라고 한다면 이 그 보합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국민들이 좀 오히려 다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세 금액은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매매에 대한 전망은요. 중간인 33.2%에서 25.7이 완만한 상승을, 또 25.2%가 완만한 하락이니까요. 거의 이제 보합에 가까운 쪽으로 매매금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장 그리고 국민들 나 말고도 이외에 생각하는 시장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연초고 신년이고 하니까요. 부동산 상반기가 이렇게 조금 일단은 경기 전망이 조금 좋지만은 않고 또 전세는 오를 것이고 그리고 매매는 보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지만 일단 하반기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또 관건이 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 변곡점이. 그래서 금리를 계속 주시하고요. 대외 경제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야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타이밍을 잡는 이런 여러분들이 그 해안이랄까 그런 네. 어떤 시간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자료가 경기 전망, 부동산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가 전략을 꼼꼼하게 더 세워드리고 싶지만 이 개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물건 형태에 따라서 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5일 화요일과 8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과천 불임동 네, 608단지에 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31평짜리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전망이 어떨지, 이게 좀 언제 팔으면 괜찮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좀 네.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일단은 그 전망 물어보셨거든요. 과천에, 자, 네. 불임동에 이제 주공 8단지 31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 전망은 좋습니다. 예. 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네. 일단 좋다라는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과천 지역이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2012년이나 이때는 정부 종합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됐다가 조금 다시 금액이 좀 오르긴 했는데, 자, 여기는 일단은 재건축 이걸 이제 그 기대를 하면서 하는 수요자들, 즉 거주 겸 투자 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자, 지금 그 주공 8단지가 지금 9단지하고 이제 섞여 있거든요. 8단지만 해도 1,400세대인데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바로 옆에 그 과천역을 끼고 있고, 뭐 이쪽 지역이 워낙 그 학군도 좋고요. 또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이제 좋은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8단지가 지금 이제 15층 중층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지 지분이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 주공하고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좋은 여건은 뭐냐면 8단지가 9단지하고 이렇게 서로 중간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그 땅에 등기상 실질적으로는 8단지 소유인데 9단지가 쓰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법적으로 사실 8단지 주민들이 더 이제 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을 더 그 챙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8단지만 해도 31평하고 27평이 각각 700세대씩 있어요. 31평이 대지 지분이 한 23.4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도 괜찮은 편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대지 지분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그 무상 지분율을 만약에 정해진다면 130%로 23.4%를 계산을 해보면 한 3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다면 한 32~33평 정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31평짜리가 시세가 한 6억 후반이나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 그 레미안 슈리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가 8억이 넘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향후 전망은 앞으로도 1억 이상으로 더 가격이 뛸 가능성은 있다. 더군다나 그 기득권, 즉 대지 지분이 크면 내가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어 우선순위를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27평에 비해서는 오히려 31평이 또 좋은 여건을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상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이 8단지와 9단지에서의 그 어떤 8단지에 대한 이득,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에서 31평이 또 좋은 여건. 물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9단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을 조금 해는 부분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8단지에서 정말 똘똘 뭉쳐서 9단지하고 좋은 그 협의를 통해서 같이 될 수 있다면은 좋은데, 아니라면 계속 8, 9단지는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8단지가 더 유리한 고지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여건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8단지, 9단지가 조금 더 화해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추진이 조합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딱 움직이게 됐을 때, 그때야말로 가격이 뭐 진짜 5천, 1억 정도 가격이 점프를 할 것이고요. 그 정도로 가격이 뛰었을 때 또다시 고민을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질문하는 때가
좀 빠른 시간에 네.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한남뉴턴 3구역에 네. 단독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인데요. 네.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도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남 뉴타운 3구역을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뭐 사업도 좀 지지부진되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사업 시에 인가 받는데 약간 이제 걸림돌이 생겨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가 정말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고 계셨지만 조금 이렇게 더 뭐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현재 모습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3구역이 입지가 가장 이제 넓은 지역이에요. 이제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조합 설립이 이미 그 3년 전에 됐고요. 네. 그 다음 차순이 이제 사업시에 인가, 즉 건축 허가를 받는 부분인데 네.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 받는 부분을 굉장히 좀 보류시키고 하다가 네. 최근에 작년 10월 말에 이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기 층고 제한이라든지 높이 제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결국은 조금 이렇게 전보다는 더 층수를 낮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이렇게 해서 공람을 거쳐서 시행하는 기간이 이제부터 출발이 하거든요. 자, 그럼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경우도 그 조건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요. 아마도 빠르게 되면 상반기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 시행 인가를 패스하고 나서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그때 가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시세가 얼마고 평가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예상평가를 해보고요. 네. 정말 분위기가 관리처분 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시세가 차라리 그냥 중간에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그렇게 될 건지 아닐지에 대한 예상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요. 일단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손해나실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만은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빠져나올 것인지는 한 번 더 중간에 물어보시거나 세미나를 오셔서 따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제가 예상평가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치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보유 아니면 매도 쪽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일단 좋은 전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기분 네. 좋게 가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가를 받아서 좀 사업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좋을 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은 들고 가시는데 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앞서 안내해드렸던 그 이윤환 대표의 무료 네. 세미나 참고하셔서 직접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님의 고민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